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경제 박살나며 다급해진 중국 199조 긴급 투입하며 미국의 전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전력난, 헝다 사태, 그리고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경제가 박살나고 있습니다. 박살나는 경제를 위해서 중국 금융당국이 119조 원을 투입을 하며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기준금리 조정을 유보한 상태에서 단기 유동성을 통해서 위기 악화를 막아보겠다라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난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탈탄소 선언에 대한 어려운 시간도 다가오고 있죠. 기후변화 총회가 곧 열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박살나면서 다급해진 중국 119조 긴급 투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6일 역환매 조건부 채권인 역-RP라고도 하고 역-레포로도 하는 이러한 거래를 통해서 공개적인 조작으로 7일물 1,900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시장에 풀었다라는 내용이죠. 금리는 2.2%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10월 26일 기준 100억 위안의 채권 만기가 돌아왔으나 2천억 위안의 시중에 공급해서 총 1,900위안을 시중에 푼 것이죠. 하루 순 공급액은 1,900위안은 지난 1월 말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인데 지금 1,900억 위안을 며칠 계속 지금 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도 풀었고 그저께도 풀었고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인민은행은 전날인 25일에도 1,900억 위안을 시중에 푸는 상태죠. 그리고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매일 900억 위안을 공급한 것을 포함을 하면 닷새 동안 누적 순 공급액이 시장에 푼 공급액이 6,500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19조 원에 달한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림이 나온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데요. 중국 인민은행 유동성 순 공급액이라고 하면서 19일에는 마이너스 100억 위안이었어요. 그런데 20일, 21일, 22일 900억 위안이었다가 공급액이 25일, 26일 날 1,900억 위안씩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버린 거죠. 유동성을 확 넣어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생길 수 있지만 경제 위기를 타파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되면 위안화의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많이 높아져 가고 있죠. 이러한 것들도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고 보게 된다는 거죠. 이야기는 계속 들어갈게요. 그러면 왜 중국이 이렇게 자금 상황이 어려워졌느냐, 그 내용을 대해서 한번 보면 그 이유는 중국 내 기업의 자금 상황이 지금 유례 없이 어려워졌는데 그 조건이 세 가지에 달한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전력난입니다. 전력난으로 인해서 공장 생산이 지금 차질을 빚고 있죠. 물론 탄소 발생 공장의 퇴출을 원하지만 현재의 중국 상황을 보면 굉장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전력난도 인재로 지금 불리고 있는데 이 인재 가운데 배경들이 좀 숨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정리할 시간이 아마 오늘 내지 내일 정도에 제가 한번 분석을 해서 올려드릴 텐데 이게 기후변화 협약과 같이 맞물려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업체 돌출 도산 위험. 지금 헝다 사태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이 헝다 사태를 일부러 좀 놔두는 경향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만만치 않죠. 중국의 부동산 업체인 당다이즈에는 전일 만기가 돌아온 달러 채권 원리금 2억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90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당에이즈의 디폴트 선언은 이달 들어 중견 부동산 업체 가운데 벌써 세 번째라는 거죠. 중국이 지금 부동산 산업을 그냥 방관하고 있어요. 방관하고 있다는 내용도 제가 혹시 시간이 되면 다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완전히 중국에서 잡고자 하는 이러한 배경들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지금 분석을 해드릴게요. 나중에. 부채가 360조 원에 달하는 헝다가 디폴트 직전의 위기 상황에 빠진 가운데 양화낸, 실리 등이 최근 달러 채권 디폴트를 선언을 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전체적인 달러 채권의 디폴트라는 사실입니다. 중국 채권의 디폴트가 아닌 달러 채권의 디폴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말하면 미국 아니면 전 세계적인 금융산업들이 미국에 지금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과 맞물려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것도 더 중요한 내용인데요. 코로나19 재확산입니다.
중국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베이징 등의 도로 봉쇄는 물론 인적, 물적 이동까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물류 이동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류의 그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아주 나빠요. 아주 나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를 막겠다라고 하면서 경제를 약간은 포기하고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위의 세 가지 요건이 현재 중국을 괴롭히는 사건인데요. 특별히 2022년에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가장 큰 문제예요.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일본과 같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경계하는 입장이고, 또한 지금 중국의 날씨가 이전에 베이징 올림픽을 할 때와 날씨와 비슷한 상황까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탈탄소도 하지만 그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죠. 어쨌든 지금 탈탄소를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중국이 왜 이러면 이 경제가 유동성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유동성을 늘리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면 현재 중국과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과도한 유동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부동산 가격의 상승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여건으로 인해서 다수의 회사들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인민은행은 과도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20일 날 10월 대출 우대금리 LPR을 18개월째 동결합니다. 위안화 가치가 상승함에도 인민은행은 지금도 꼼짝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달러화 가치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높아진 위안화의 가치를 유동성 증가를 통해서 위안화 가치 상승의 효과를 희석시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동성을 딱 증가를 시켜요. 유동성을 증가시키면 위안화 가치가 당연히 떨어집니다. 1차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면 수출성이 높아져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번에 유동성을 또 넣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제매체 차이신도 인민은행의 유동성 확보는 영래포를 통해 자금 공급을 단기적 금융시장 교란에 대처하고 유동성을 합리적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중앙은행의 의지가 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급해진 중국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 전화를 걸었다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다급해진 중국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을 좀 알아볼게요. 최근 중국 경제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다수의 부동산 개발 업체 관계자를 불러서 채무 상환 능력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참석 업체들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진 않지만 주로 달러 채권에 대량 발행한 곳들로 알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달러 채권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달러 채권이 만약 중국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돈을 받게 되면 이게 중국은 계획경제잖아요.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의 위안화 채권과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중국 내에서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달러 채권이 있습니다. 달러 채권이 만약 문제가 터지게 된다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서 중국 전체 경기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는 중국 경제의 주도권이 장기적으로는 해외 자본, 특히 미국 자본에 넘어갈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칭화윤리도 법원이 파산을 선언을 하면서 해외 채권을 동결시킨 상황입니다. 그리고 칭화윤리를 국영기업이나 아니면 알리바바의 통매각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있죠. 이에 중국은 미국을 구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26일 미국 중국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제닛 앨런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 통화를 하면서 거시경제와 양국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경기 둔화로 곤혹스러운 중국이 미국의 도움을 구하는 모양새로 보인다는 사실이죠. 중국 측은 이번 통화에서 대중고율 관세와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 취소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하고 있는데요. 류 부총리와 제닛 장관의 통화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6월에 이어서 벌써 두 번째로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국 경제는 세 가지의 가장 큰 적을 만났다. 말하자면 중국의 전력난, 부동산 사태, 그리고 코로나19의 재확산.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자본들이 중국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다 그 주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채권으로 투자해서 지금 들어가요. 채권으로 투자하면서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중국 기업들이 만약 망하게 되더라도 채권은 회수를 할 수 있거든요. 이 다른 것이 아니라 채권은 회수를 할 수 있고 주식은 그대로 망가져요. 이게 차이점이 있는데, 이 차이점을 생각을 해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 굉장한 압박, 여기에 망할 정도까지 지금 투자를 해가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